프라보어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미국 순방에 이어 무기 구매 등을 논의하기 위한 유럽 순방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21일 안타라 통신 등에 따르면 프라보어 장관은 15일 미국 워싱턴 DC로 날아가 이튿날인 16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최근 두 차례 대선에서 맞붙었던 프라보어 장관은 수하르토 전 대통령의 사위로서 1997-98년 수하르토 정권 붕괴와 함께 동티모르 독립운동 과정에서 인권 유린을 저지른 혐의로 미국 입국이 금지됐던 인물입니다. 미국은 22년 만에 프라보어 장관이 미국 땅을 밟을 수 있도록 초청했으며 이는 아세안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결정으로 해석됐습니다. 양국 국방장관은 회담 후 양국이 상호 군사활동의 기회를 늘리고 해양 안보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차 세계대전 당시 인도네시아에서 희생된 미군 전쟁포로 실종자의 유해 발굴 노력을 진전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프라보어 장관은 미국의 CH-47 치누크 헬리콥터, MV-22 오스프리 수직 이착륙기, F-16 전투기, F-15 이글 전투기, F-35 라이트닝2 전투기 등 구매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으나 이에 관한 공식 발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월드넷에 따르면 최근 미국 국무부는 수직 이착륙기 MV-22 오스프리 8대를 20억 달러, 약 2조 2,900억 원에 판매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공군이 이미 F-16 전투기 2대 구매 의사를 밝힌 것과 2018년 러시아와 계약을 했지만 미국 제재로 인도받지 못한 수호이 전투기 문제도 협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담 후 미국에 머물던 프라보어 장관은 21일 오스트리아 빈에 도착해 국방장관 회담을 가졌습니다. 인도네시아와 오스트리아 국방장관은 양국 간 국방협력의 기회를 늘리자고 합의했습니다. 프라보어 장관은 오스트리아의 유로파이터 전투기 구매 의사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역시 이에 관한 공식 발표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13일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포스트는 프라보어 장관이 탄네 오스트리아 국방장관에게 타이푼 구매 의사를 밝히며 만나고 싶다는 편지를 보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 영토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방어용 장비를 조달하고 있다. 일전에 제안한 타이푼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며 중고 타이푼 15대 구매를 공식 검토하고 싶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과의 KF-X 분담금을 미루면서까지 왜 인도네시아는 타국 무기 구매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시간 때문으로 보입니다. 인도네시아는 2024년까지 MEF, 즉 최소 핵심 전력을 확보해 주변국 위협에 대응한다는 국방 현대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카르타 포스트는 프라보어 장관이 MEF 계획 때문에 오스트리아에 접촉을 시도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MEF 사업의 진행률이 2019년 2분기 기준으로 63.19%인데 이는 당초 인도네시아 정부 계획인 75.54%에 한참 못 미치는 결과라고 매체는 지적했습니다. 매체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새 전투기가 아닌 중고 전투기를 구매하려는 이유도 이 목표를 2024년까지는 달성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시간적 측면에서 새 전투기가 계약 후 최소 3년이 걸리는 데 반해 중고 전투기는 계약 후 1, 2년 안에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한국과 약속한 KF-X 사업 분담 비용을 미루는 것은 국가적인 신뢰를 깨트리는 행위일 뿐더러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프라보어 장관은 22일에는 프랑스를 방문해 역시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국방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그는 이미 올해 1월 프랑스를 방문해 라팔 전투기 48대, 스코르펜급 잠수함 내적 구매 방안을 논의했다고 프랑스 현지 매체들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 프라보어 장관은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사업에 브레이크를 건 인물로도 꼽힙니다. 인도네시아는 KF-X 전체 사업비의 20%인 1조 7천억 원을 투자하는 대신 시제기 한 대와 기술 자료를 이전받은 뒤 차세대 전투기 48대를 현지 생산하기로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경제 사정이 어렵다며 2017년 하반기 분담금부터 지급을 미뤄왔고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5,003억 원이 밀린 상황입니다. 경제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는 인도네시아의 최근 행보로 볼 때 명백한 궤변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분담금 비율 5% 축소와 함께 당초 계약보다 더 많은 기술 이전을 원한다며 지난달 한국과 협상을 재개했으나 답보 상태입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요구로 양측이 2018년 10월부터 재협상을 벌였으나
프라보어 장관이 취임한 뒤로 무기 체계를 전면 검토하겠다며 지금까지 재협상을 중단했습니다. 특히 프라보어 장관이 한국을 제외한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 국가를 돌아다니며 수호이 35, 라팔, F-16, 유로파이터 타이푼 등의 전투기 구매를 저울질하는 모습을 보여 국내에서 우려가 나온 상태입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KF-X 분담금으로 이미 납부한 2천여억 원이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한국이 큰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고 잠수함 등 다른 방위산업과 엮여 있기 때문에 우리 측은 추후 협상에 최선을 다한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프라보어 장관은 1년 전 취임한 뒤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 국가는 수차례 방문했으나 한국 국방부 장관의 방한 초청에는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KF-X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무기 개발 사업으로 불리는 KF-X 사업은 한국 무기 산업에 명운이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2015년부터 2028년까지 9조 원을 투입해 우리 힘으로 우리 군의 노후 전투기들을 교체하는 연구 개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KF-X를 제작하는 데만 22만여 개의 부품과 7천여 개의 구조물, 1200여 개의 배관, 550여 개의 전자장비와 기계장치, 250개의 전기 배선 다발 등을 직접 설계, 제작해야 하는 극한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달 3일 최종 조립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KF-X 1호 시제기가 65%의 공정 진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5월에 완성될 예정입니다. 이 어려운 과정들을 이루어내기까지 큰 행운도 따랐습니다.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필요한 상황 속에서 세계 제1의 한국 조선업이 극심한 불황을 겪자 선박설계 경력의 엔지니어들을 다수 채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최근 약 800여 명의 선박 엔지니어들이 이 프로젝트에 동원되었고 총 1300여 명의 엔지니어가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이 관계자는 선박 설계나 항공기 설계의 근본은 비슷해서 구조 설계 및 해석, 개통 설계 등의 분야에서 카이로 유입된 선박 엔지니어들의 기여가 매우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향후 카이뿐만 아니라 한국 항공 분야의 중요한 인적 자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종 조립 공간에서는 특히 놀라움을 자아내게 한 장비가 있다고 합니다. 록히드 마틴사조차 보유하지 못한 자동 조립 장치와 대형 로봇 드릴링 시스템입니다. 이는 모두 국내에서 연구 개발된 것으로 한국의 전투기 제조에 놀라운 발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비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최첨단 장비 도입으로 한 명이 11일에 걸쳐 만들던 일이 불과 2.5일로 앞당겨졌다고 합니다. 작업 효율성이 80%나 높아진 것입니다. 카이 관계자는 KF-X 개발 과정을 거치면서 국내의 전투기 제조를 위한 근본적인 인프라가 갖춰지고 있다며 현재 카이의 전투기 제조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튼튼한 인프라를 구축해가고 있는 한국 미래 전투기 사업이 내년 성공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상 지훈TV였습니다. 일본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9일 들어 사흘 만에 다시 100명 넘게 발병하고 18명이 추가로 사망했다. NHK와 지지통신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후생노동성의 발표를 집계한 결과 9일 오후 11시 40분까지 도쿄도에서 36명, 오사카부 16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104명이 신규 감염에 누계 환자가 16,489명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확진자가 가장 많은 도쿄도는 추가 확진자가 7일 연속 100명을 하회하면서 감소세를 보였지만 총 감염자는 4,846명으로 늘어났다. 일본 내 코로나19 환자는 전세계편으로 중국에서 귀국한 다음 감염이 확인된 14명과 공항 검역 과정에서 확진자로 드러난 사람을 포함해 15,777명에 이르렀다. 여기에 집단 발병으로 요코하마항에 격리 정박했던 대형 유람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탔던 승객과 승조원 환자 712명을 합치면 총 확진자는 26,489명이 됐다. 또한 일본 국내 감염자 가운데 도쿄에서만 9명 등 전국에서 18명이 하루 사이 숨지면서 사망자가 606명으로 600명을 넘었다. 크루즈선 승선 사망자 13명을 더하면 총 619명이 지금까지 목숨을 잃었다. 일본에서 코로나19에 감염한 일본인과 중국인 여행객, 귀국 환자 등
15,777명의 분포를 보면 도쿄도가 4,846명으로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했다. 한편 일본 국민 MC로 불리는 방송인 오구라 토모아키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대책을 언급하며 한국에 도움을 청할 것을 제안하자 일부 보수 우파 네티즌이 공분하고 있다. 비난이 폭주한 오구라의 발언은 6일 후지 TV 간판 프로그램 도쿠단에서 나왔다. 진행자인 오구라는 이날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감한 한국은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며 코로나19에 대응하는 한일 양국 정부의 차이를 분석했다. 이어 방송에는 점차 일상생활에 활기를 띤 한국의 모습이 그려졌다. 10만 명 당 유전자 증폭 검사 수를 비교했을 때 일본은 118건인데 반해 한국은 1198건을 기록하고 있다며 K방역의 화제성을 조명하기도 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가 한국은 전체 확진자의 약 6%뿐이지만 일본은 도쿄에만 72%에 달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 같은 상황을 전한 오구라는 한국이 일본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다고 말한 보도가 있었다며 말문을 열었다. 지난 1일 우리 외교부가 일본 정부에 대한 정부 차원의 방역 물품 지원은 다진하거나 요청받은 바 없다면서도 일본은 우리의 가까운 이웃으로 코로나19 대응 등 필요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힌 것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지금 한일 관계는 아주 나쁘지만 이번이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일본이 한국에 고개 숙이고 코로나19 대책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이 끝나자 오구라의 발언은 기사화돼 쏟아졌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확산됐다. 그러자 일부 우익 네티즌들은 분노했다. 그중 몇몇 네티즌은 두 나라 사이에 얽힌 역사적 갈등을 꺼내며 비난했다. 이들은 오구라는 한국 정부의 무서움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합의 후에도 위안부 동상을 설치한 것, 비정상적인 반일 교육을 아이들에게 강제한 것 등 우리가 고개를 숙이기 전 한국이 먼저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일부는 오구라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을 내뱉기도 했다. 한 네티즌은 요즘 오구라가 방송하는 걸 보면 발언도 이상하고 생각하는 게 비정상적이라며 이제 거의 마지막이 아닐까 싶다는 댓글을 썼다. 또 세세한 것을 따져보면 한국은 일본보다 뒤처져 있다는 근거 없는 말과 함께 방송에서 공개 발언을 하려면 조금 더 배우고 오라고 지적했다. 비대면 피자, 염분 조절 컵 일본의 코로나 대응법.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로 전 세계가 풍기 현상이나 사재기 현상에 시달리고 있다. 일본의 경우 자연재해가 많아 사재기나 풍기 현상은 이미 익숙한 일이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이번 사태에서 일본인의 소비 심리가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는 점이다. 파스타 등의 인기 식품이 달라졌고 염분 조절 컵이나 비대면 배달 피자 등도 등장하면서 주목을 끌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최근 일본에서는 일본 피자헛이 진행하고 있는 비대면 택배 피자가 인기를 끌고 있다. 사전에 결제를 마치면 손님의 재택을 확인하고 현관 앞에 제품을 놓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택배원과 주문 고객은 인터폰을 통해 대화하고 대면은 하지 않는다. 소비자로부터 안심감이 들어 정말 좋다. 외출 차지 지역이라 큰 도움이 된다 등의 평을 받으며 이용객 수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도미노 피자제 밴도 이와 같은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감염 확대를 신경 쓰는 고객에 대한 배려, 친절함이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염분 조절 컵도 등장했다. 컵라면 등 즉석면은 이번 코로나19 사태 속에 높은 수요를 보이는 제품이다. 그 중에서도 건강면까지 고려된 염분 조절 컵이 소비자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즉석면을 제조 판매하는 뮤조식품에서 개발한 염분 조절 컵은 제품에 들어가는 염분의 양은 그대로이다. 하지만 컵라면의 표시선까지 국물을 남기고 버리면 염분 조절이 가능하다.
기존 상품과 영봉량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소비자가 직접 조절이 가능해 편리하다는 평을 얻고 있다. 파스타의 인기도 눈에 띈다. 지난 2월은 마스크, 화장지 등 생활 관련을 중심으로 수요가 높았으나 3월부터 학교가 휴교되면서 비축형 제품, 즉석면, 파스타, 쌀, 햇반, 수프 등의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동북 지역 6개 현에서 전개하고 있는 유통업체 코프동북의 경우 파스타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음에도 3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의 매출을 올렸다. 0.1분 지진 당시에는 파스타에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으나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는 아이들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집밥 외에 새로운 파스타의 수요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